지금 그 검찰개혁 문제가 사실은 이제 지난 정권의 주요한 화두였었고 국민적인 열망이었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21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고 22대 총선이 시작될 때가 되면 더 이상 이제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 이슈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었는데 제 바람입니다. 그게 더 악화돼 버렸어요 지금.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그 검찰개혁이 정말 국정의 지표라든가 또는 선거 공약이 돼서는 진짜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검찰 유일한 나라에 세계적으로 세상에 이런 나라가 없는데 국정에서 검찰이 차지하는 것은 사실 정말 작거든요. 근데 이걸 개혁하겠다고 맨날 그 정권 대통령 선거 때마다 검찰개혁을 화두로 내세우고 이번 국회에서 보면 대부분이 다 검찰개혁을 주장하죠. 이런 정말 검찰개혁을 모토로 주장하는 것은 정말 후진적인 게 아닌가. 그래서 검찰개혁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드는 생각이 있어요.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성. 그 과도기적 체제가 70년간 굳어버렸잖아요. 이걸 좀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거에 검찰개혁 문제가 이제는 하도가 안 되려면 정말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그 검찰이 최근까지 보면 검찰 권력이 사유화됐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유화 결과가 뭡니까? 검찰한테 이제 모든 영장 청구를 몰아주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양평 공흥지구 수사 관련해서 김건희 씨 오빠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니까 검찰이 휴대폰 압수수색을 끝까지 막았다는 보도가 있었죠. 헌법에 물론 영장 청구권이 기재가 돼 있긴 하지만 차제의 이런 1차적인 수사기관은 압수영장 청구권에도 보장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요. 또 이게 검찰이 선거에 보도점 쓰는 거 피사실 공표 꼭 수사가 언론과 함께 갑니다. 제가 당해보니까 알겠어요. 저도 이렇게 김학의 사건을 수사를 받으면서 정말 언론에 많이 실시간으로 보도가 되니까 친구들이 제일 처음에는 저를 믿어줬어요. 내가 계속 보도가 되니까 저 친구 뭐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저를 멀리하게 되고 심지어 가족도 당신 뭐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절망 상태에 빠지게 되고요.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지죠. 맞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그걸 노리는 거죠. 그걸 유도하는 잘해야 되니까. 저는 이성균 씨 사망 사건을 보고 그런 것이 아닌가. 정말 우리 수사기관이 제발 진짜 이게 언론을 통해서 조리돌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진짜 안 된다. 이게 피사실 공표 이게 언론과 함께하는 문제점은 이 이성균 씨 사건뿐만 아니고 이재명 사건 있잖아요. 암살 미수 사건, 살인 미수 사건 있었는데 그것도 검찰 출범 후에 지금까지 주구장창 야당 대표만 계속 압수수색하고 그걸 제거 대상으로 계속 수사를 하고 언론은 계속 악마화를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속해 있는 그 신념을 가진 사람이 생깁니다. 제거해야 된다고. 그런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폐기가 큰데 사실 국민들을 계속 이렇게 속이는 거죠. 그렇죠. 반복된 학습을 통해서. 이런 것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검찰 개혁의 근본적인 역사성, 그다음에 민주적 통제 방안이 없는 거, 과거에 임시적인 제도가 지금까지 70년간 이어왔다는 거, 이걸 개혁하지 않고는 우리 미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초에 우리 헌법의 파운딩 파더라고 할 수 있어요. 재헌의회에서 헌법을 만들고 형사소송법을 애초에 만드셨던 분들의 생각 자체가 원래 당분간은 검사한테 이런 정도의 권한과 책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이거는 정말 과도기적인 일이고 이제 제자리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제 4.19 혁명 이후에 20화국에서도 바로 이제 그 얘기가 논의가 바로 또 시작됐고 했는데 군사 쿠데타를 거치면서 오히려 검사가 영장 청구권의 유일한 주체를 헌법에 박혀버리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완전한 그 뿌리가 됐었는데요. 자,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안성크리님님, 성진장님 또 뭐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잠깐 또 전하는 말씀 좀 듣고 한숨 돌리시고 앞으로 이제 우리 이성윤 검사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좀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